안녕하세요. 금호건설 투자하고 있는 주주입니다. 어, 오늘은 금호건설이 23년도 대박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어, 해당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당기순이익이 폭증하는 해가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 이후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. 하나는 이제 그 법인세 의 정상화를 통해서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서 크게 순이익이 폭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주주총회 오라고 온 그 재무제표 보고 있는데요. 그 요약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은 그 22년도하고 21년도가 사실은 뭐 그 당기순이익이 21년도에 1,500억 나왔고 22년도에 260억 이렇게 나오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. 그래서 21년도는 1,000억에서 1,100억 정도고 뭐 22년도는 630억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. 그렇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은 21년도에는 그 이연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. 400억 정도가 오히려 법인세를 낸 게 아니라 돌려받아서 400억 정도 플러스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, 그 22년도는 그 370억 정도가 오히려 법인세가 나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. 630억 중에서 법인세가 370억이 나갔어요. 법인세 최대 세율이 뭐 25%로 알고 있는데 60% 이상 나간 거기 때문에 해당에 대해서도 뭐 법인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, 뭐 그것이 정상화됐을 때 올해 비슷한 수준의 이 경영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법인세 비용에서 분명히 전년 대비 플러스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이 폭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대한항공 합병과 그 매각에 대한 건입니다. 2020년도부터 그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합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그때 당시에 이제 금호건설에서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합병 승인이 난 다음에 1년 내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번 그 주주총회 그 소집 공고에서 보게 되면은 특이사항 중에 이제 새 사업 추가 부분이 있고,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IDT에 대한 투자를 2022년도에 했다. 거래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거래 금액 289억 투자를 했고요. 뭐 기사에서도 이렇게 3월 10일자 기사가 있는데요. 아시아나 합병 시 IT 사업 능력도 강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뭐 해당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조만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, 해당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지만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회사 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 그 지분 매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제 세개 국가 빼고는 전부 통과가 돼서 14개 국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. 지금 이제 3개 국가 남겨 있는데 그게 유럽 연합하고 미국, 일본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, 유럽 다 해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, 그리고 올해 늦어도 올해 안쪽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럽연합은 8월 3일까지 이제 2차 심사를 연기해서 하고 있고, 일본은 이제 사전 협의 중이고, 그리고 미국은 약간 유예돼 있는 상태인데 뭐 업계에서는 그 올해 안쪽으로는 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회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, 그게 근데 이제 왜 회사에 좋은 일이냐, 회사의 어떤 일로 주주들한테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은, 일단 그 합병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2022년도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가격이 떨어져서 해당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이 마이너스 1,000억이 찍혔는데, 그 21년도를 보게 되면 1,300억이 플러스로 찍힙니다.
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그 합병이 결정되고 나서 1년 안쪽으로는 또 예전처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, 그렇게 되면은 이 21년도에 기타 포괄손익 이상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 그 평가 손익이 더 높게 잡힐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때 그 21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시아나항공이 매도가능증권에서 매각되게 되면은 단기순이익으로 꽂히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순이익의 폭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21년도를 보게 되면은 이 단기순이익과 이 기타 포괄손익을 합친 금액이 약 2,800억 정도가 되는데 총 포괄이익이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가와 실제 실현 손익을 합쳤을 때 2,8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, 이걸 주당으로 나눠보면 약 7,490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금호건설 주가가 6,350원인가 그래요. 예, 6,360원이네요. 그런데 실제로 21년도에는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평가 손익과 실현 손익 합쳤을 때 7,490원 정도를 보여줬었다.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매각될 때는 그 금액들이 평가 차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순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것들이 주주 환원을 위한 그 금액으로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폭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23년도 그리고 늦어도 24년도 초 정도 안쪽으로는 이 금호건설에 대한 그 굉장히 큰 단기순이익 폭증이 있을 것이고, 특히 22년도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 22년도 대비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폭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3년도가 정말 대박이 날 거다.